인구는 도시의 규모를 비교할 때 흔히 쓰이는 지표입니다. 왜 다른 지표들을 제치고 인구가 주로 쓰이게 됐을까요? 심시티나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시티빌더 게임을 해보면 특정 인구를 넘어설 때 빵빠레가 울리면서 잠겨있던 기능이 일부 풀립니다. 이건 초보 시장님들의 선택 장애를 방지하고 중간 목표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 같은 기능입니다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소 인구 규모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정말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최소 인구 규모는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뜻합니다. 시골이나 소도시에서는 대도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몇몇 서비스들이 없습니다. 영화관과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이비인 후과나 소아과 같은 몇몇 전문의원, 심지어는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같이 최소 인구 규모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인 시장님들이 신도시를 만들 때 초반에 고생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최소 인구 규모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산업들이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골보다는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인구 규모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으니 이를 쉽게 알아볼 지표가 필요합니다. 인구 순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로그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2를 곱하면 등급이 오르고 2를 나누면 내려가는 식입니다. 또한 실제 서울 인구에 가까운 1280만 명을 1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을 넣어본 결과 이런 등급표를 얻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엔 2등급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부산과 인천이 3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과 서울의 격차가 불과 1.5등급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지표는 도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교류를 얻은 능력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발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도시는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없는 서비스를 중심 도시로부터 제공받아 도시의 생활 수준을 손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심 도시 역시 이런 주변부 수요까지 끌어당겨서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중심 도시 혼자서는 유치할 수 없는 것까지 들여옵니다. 인구는 그대로인데 마치 인구가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죠. 바로 서울로 예를 들어보죠. 서울의 인구에 수도권 인구 1,500만 명을 더하면 2,500만 명이 되는데, 이러면 0등급의 산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단계만큼 떡상을 했죠. 그런데 서울은 한 가지 버프를 더 받고 있는데 바로 KTX입니다. KTX 이전에는 서울을 오가는데 최대 10시간은 필요했습니다. KTX 개통 이후에는 어떤가요? 길어도 5, 6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열차를 타면 늦어도 9시에는 서울에 도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극한의 출퇴근을 하는 사람과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서울은 이제 전국의 서비스 수요를 책임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등급은 자그마치 -1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을 아득히 따돌리고 홀로 천상에서 굽어 살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등급 이야기는 마치 별의 발길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중력을 이야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일까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이라는 형태로 도시 경제학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힘은 중력과도 같이 무겁습니다.